여러분,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민족이 살아가는 땅이지만 북한에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정해지는 운명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상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사회에서는 부모의 배경이 곧 자녀의 미래가 되는 이른바 금수저와 흙수저의 삶이 극명하게 나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기회가 그곳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북한이라는 베일에 쌓인 공간 속에서 이러한 이중적인 구조가 생겨났고 그것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현실을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북한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보이지 않는 힘, 그것은 바로 성분이라는 독특한 계급 제도입니다. 이 성분은 한 개인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뿌리 깊은 토대이자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되는 지울 수 없는 낙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죠. 도대체 이 성분이란 무엇이길래 북한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걸까요? 그 기원은 김일성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0년대 중후반 김일성 정권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체제에 대한 충성도를 분류하기 위해 주민들을 세 가지 큰 범주로 나누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 지위를 나누는 것을 넘어 국가가 개인의 모든 삶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핵심적인 도구가 되었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범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가장 최상위에는 핵심 계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일성 정권 수립에 기여했거나 노동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고 평가받는 이들, 즉 혁명 유가족이나 당 간부, 군인 가족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말 그대로 체제의 핵심을 이루는 사람들이죠. 다음으로는 기본 계층이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뛰어나지도 그렇다고 체제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도 않는 일반적인 노동자나 농민, 사무원 등이 속하는 가장 넓은 범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잡 계층이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지주나 친일파, 종교인, 혹은 월남자 가족 등 체제에 대한 불순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로 구성됩니다. 이름 그대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계층인 셈이죠. 이 성분은 단순히 서류상의 분류에 그치지 않습니다. 개인의 직업 선택부터 거주지, 심지어 결혼 상대자와 교육 기회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핵심 계층은 좋은 직장과 평양 같은 주요 도시 거주의 특혜를 누리고 자녀들은 명문 학교에 진학하여 사회의 엘리트 코스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복잡 계층은 좋은 직업을 얻기 어렵고 지방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며 자녀들의 교육 기회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합조차 성분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일이 허다합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주사위처럼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틀을 깨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니 참으로 경악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낡은 건물들 사이를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 혹은 활기차지만 고단해 보이는 장마당의 풍경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부모의 직업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텅 빈 진열대 앞에서 배급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성분 제도가 만들어낸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하죠.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오직 성분만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냉혹한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처럼 견고하게 구축된 북한 사회의 이중 구조 속에서도 과연 변화의 움직임은 없을까요? 지난 시간 북한 사회를 지배하는 성분 제도가 개인의 삶을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옥죄고 있는지 살펴보셨죠.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견고한 벽 앞에서 많은 이들이 좌절하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처럼 깊게 뿌리내린 이중 구조 속에서도 과연 변화의 움직임은 없을까요? 아니, 그 전에 이 냉혹한 틀 안에서 살아가는 북한 사람들의 일상은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특히 금수저로 불리는 특권층과 대다수의 평민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지 지금부터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북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번영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바로 핵심 계층 중에서도 당 간부 자녀나 평양 시민 같은 특별한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북한의 수도 평양이라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를 넘어선 특권지대에서 삶의 터전을 일굽니다. 평양은 현대적인 고층 건물과 잘 정돈된 거리가 이어지고 겉으로 보기엔 여느 개발도상국의 번화한 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곳에서는 외제차를 모는 사람들이 눈에 띄고 일반 주민들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고급 상점에서 진귀한 수입품을 고르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외부 세계의 부유한 도시를 연상케 하는 장면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자녀들은 또 어떨까요?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는 심지어 해외 유학의 기회까지 얻으며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기도 합니다. 미래가 확실히 보장된 엘리트 코스를 밟는 셈이죠. 심지어 부모의 강력한 영향력을 통해 핵심 직책을 대물림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하니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북한 사회 내부에서 그들만의 견고한 세상을 구축하고 살아갑니다. 풍요로운 물질적 혜택과 무한한 기회가 집중된 말 그대로 북한 사회의 금수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특권층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 체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동력 중 하나가 바로 이들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보상과 기회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고 권력의 핵심부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외치지만 실상은 이처럼 극명한 계층 분화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화려한 평양의 불빛이 닿지 않는 곳, 즉 북한의 지방도시와 농촌에는 또 다른 현실이 펼쳐집니다. 바로 복잡 계층이나 일반 기본 계층에 속하는 대다수 평민들의 삶입니다. 이들의 일상은 생존을 위한 고단한 투쟁이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가 약속하는 배급제는 언제나 불안정하고 텅 빈 진열대 앞에서 배급을 기다리다 결국 빈손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일이 허다하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주민들은 장마당으로 향합니다. 활기차지만 동시에 고단함이 묻어나는 장마당은 그들에게 단순한 시장을 넘어 생존의 터전이자 유일한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힘들게 물건을 사고 팔며 겨우 하루하루의 생계를 이어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안겨줍니다. 지방도시의 풍경은 또 얼마나 다를까요? 낡고 허름한 건물들 사이로 먼지를 일으키며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낡은 책을 펴든 아이들의 앳된 얼굴은 평양의 현대적인 모습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이들의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거나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부모의 성분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면서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거나 좋은 일자리를 얻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보이지 않는 성분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꿈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결국 이들에게 성분은 단순한 신분 분류를 넘어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 그리고 미래의 꿈과 희망마저 송두리째 통제하는 거대한 족쇄가 됩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나뉜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북한 사회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러한 이중 구조가 그토록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니면 체제 유지를 위한 정교하고도 냉혹한 전략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이중 구조가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동력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작동 원리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북한 주민들의 삶을 두 갈래로 가르는 성분이라는 거대한 벽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죠.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개인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신분 제도가 왜 그토록 단단하게 유지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북한의 이중 구조가 어떻게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는지 그 냉혹한 원리를 함께 들여다보시죠.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듯 북한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말입니다. 북한 사회는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분이라는 강력한 축이 자리 잡고 있죠. 이 시스템은 주민들의 충성도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그에 따라 보상과 차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당에 대한 헌신과 체제 유지를 위한 노력은 곧 개인의 삶에서 더 나은 기회로 연결되는 통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핵심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거나 평양과 같은 특권 도시에 거주하며 안정적인 주거와 풍족한 배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고 해외 유학의 기회를 잡거나 부모의 뒤를 이어 당의 요직을 세습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이는 그야말로 북한식 금수저의 삶을 대변하는 가장 극명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 대회나 대규모 군중 집회에서 가장 열렬하게 환호하며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하고 그 대가로 모든 특권을 누리는 셈입니다. 반대로 복잡 계층이나 일반 기본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당에 대한 충성심을 아무리 보여도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들은 불안정한 배급제 속에서 생존을 위해 장마당을 헤매고 지방의 낙후된 환경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합니다. 낡고 허름한 건물들 사이로 먼지를 일으키며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 낡은 책을 펴든 아이들의 앳된 얼굴은 평양의 현대적인 모습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죠. 자녀들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부모의 성분 때문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특정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처럼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뚫을 수 없는 견고한 벽이 되는 셈입니다. 이들에게 성분은 단순한 신분 분류를 넘어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 그리고 미래의 꿈과 희망마저 송두리째 통제하는 거대한 족쇄가 됩니다. 이러한 차등적 보상 시스템은 주민들 사이에서 미묘한 경쟁 심리를 유발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해선 당과 체제에 순응하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게 만듭니다. 개개인의 불만이나 일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모두를 체제 안으로 묶어두는 강력한 통제 기제인 셈이죠. 더 나아가 북한은 내부 감시와 통제를 매우 정교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웃끼리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인민방 같은 조직은 물론 도시 곳곳에 설치된 감시체계는 주민들의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보입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히 얽힌 감시망이 사회 전체를 덮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사상 교육은 또 어떻습니까? 유치원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의 주민들은 끊임없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 교육과 주체사상 학습을 받습니다. 교과서에는 오직 당의 메시지만이 담겨 있고 외부 정보는 철저히 차단되죠. 이러한 교육은 체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원천 봉쇄하고 오직 당의 지시만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마치 세뇌와도 같은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주민들은 체제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품지 못하도록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결국 성분이라는 제도는 단순한 신분 분류를 넘어 북한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이자 동시에 족쇄가 됩니다. 이는 개인의 모든 것을 통제하며 사회적 지위 상승의 기회를 제한하고 심지어 미래의 희망마저 통제하는 냉혹한 시스템이죠. 개인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도 타고난 성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듯 모든 것이 예정된 궤도 위에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이중 구조는 단순히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 그리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인간성 상실의 문제와 직결되죠. 한번 정해진 성분은 거의 바꿀 수 없는 숙명이 되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누르며 그들의 꿈과 희망마저 통제하는 현실은 우리에게 깊은 연민과 함께 다가옵니다. 이러한 체제의 비인간성에 대한 냉혹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과연 이토록 견고해 보이는 북한 사회의 이중 구조 속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은 전혀 없는 걸까요? 지난 시간 북한 사회를 짓누르는 성분이라는 숙명의 굴레를 이야기했었죠. 과연 이토록 견고해 보이는 북한 사회의 이중 구조 속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은 전혀 없는 걸까요? 오늘은 이러한 이중 구조가 어떻게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는지
그 냉혹한 작동 원리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북한 정권은 성분이라는 거대한 틀을 통해 주민들의 충성도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이에 따라 보상과 차등을 명확히 부여하죠. 핵심 계층에게는 평양 거주권이나 좋은 직업, 자녀 교육 기회 등 눈에 보이는 혜택이 주어지며 이는 그 땅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요구하는 대가로 작용합니다. 마치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것처럼 이들은 체제의 수혜자로서 현상 유지를 누구보다 강하게 바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그들에게 체제는 곧 자신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복잡 계층이나 일반 기본 계층에 속하는 평범한 주민들은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이들에게는 교육, 직업, 심지어 거주지 선택의 자유마저 극도로 제한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도 타고난 성분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죠.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진 궤도 위에서 삶이 흘러가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잠재력을 억압하는 비인간적인 통제 방식이자 삶의 모든 영역을 좌우하는 냉혹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 사회는 성분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사회 전체를 촘촘하게 엮어두고 개인의 일탈을 철저히 막아냅니다. 주민들은 어릴 적부터 반복적인 사상 교육을 통해 체제의 정당성과 당의 위대함을 주입받습니다. 학교 교과서에는 오직 당의 노선만이 진리인 양 기술되어 있고 모든 미디어는 체제 선전의 도구로 활용되죠. 마치 거대한 세뇌 작업과도 같은 이 과정은 주민들로 하여금 체제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품지 못하도록 길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외부 정보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내부 감시망을 촘촘히 가동하여 조금이라도 체제에 불만을 품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이들을 색출해내는 것도 이 체제 유지의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북한 곳곳에 설치된 감시탑이나 은밀하게 운영되는 통제 시스템은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들의 삶을 옥죄는 보이지 않는 족쇄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감시와 통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과 행동을 원천 봉쇄하며 체제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죠. 이는 마치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거대한 그물망이 사회 전체를 뒤덮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 그물망 안에서 개인은 스스로의 의지대로 움직이기보다는 체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순응하며 살아가도록 강요받는 것입니다. 결국 성분이라는 제도는 단순한 신분 분류를 넘어 북한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이자 동시에 족쇄가 됩니다. 이는 개인의 모든 것을 통제하며 사회적 지위 상승의 기회를 제한하고 심지어 미래의 희망마저 통제하는 냉혹한 시스템이죠. 개인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도 타고난 성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예정된 궤도 위에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죠. 이러한 이중 구조는 단순히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 그리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인간성 상실의 문제와 직결되죠. 한번 정해진 성분은 거의 바꿀 수 없는 숙명이 되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누르며 그들의 꿈과 희망마저 통제하는 현실은 우리에게 깊은 연민과 함께 다가옵니다. 이 비인간적인 체제의 실상에 대해 우리는 냉혹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이중구조는 단순히 저 멀리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민족이 겪는 현실이자 보편적인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거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숙고를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과연 이토록 견고해 보이는 북한 사회 속에서도 변화의 씨앗은 뿌려지고 있는 걸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